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온 김윤성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홍보 영상, 학교 소개, 그리고 영상 또 모집 요강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서 저희 특별하게 저희 지금 재학 중인 생도들이 이 순서를 맡아서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국군 간호사관학교 4학년생도 오찬실, 3학년생도 김예송 생도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 영상 잘 보셨습니까?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학교 소개에 앞서서 간호장교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호장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대한민국의 장교입니다. 간호장교의 임무는 부상자에 대한 간호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군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간호장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장교는 군병원과 사단의료대 등 군 보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간호와 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수단과 레바논 등 해외 파병을 통해 국제평화의 유지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관에서는 교수와 훈육진으로 생도를 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메르스 등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 시에는 현장에 투입되어 감염병 환자 간호와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튀르키예 지진 발생 시 긴급 구호대에 편성되어 구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간호장교는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내외에서 활약하는 간호장교의 양성기관인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표는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 간호장교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교훈 아래 간호장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최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군인,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인이며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이러한 인재상을 바탕으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자질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위치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사관생도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그리고 국제 학술 대회를 주관하며 한국 간호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군 간호사관 생도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1460일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사관생도의 여정을 내딛게 됩니다. 기초군사훈련은 약 4주간으로 제식훈련, 각계전투, 사격, 화생방 등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군사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고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을 통해 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비 생도들에게 기초 군사훈련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간호장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매우 적지 않은 인원들이 이 시기에 중도 포기를 하곤 합니다. 따라서 국간사에 지원하는 인원들은 군인이 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원들은 입학이라는 사관생도로서의 첫 관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입학 후에는 국군 간호사관 생도로서 선배, 교수, 훈육진으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지지를 받으며 4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4년간의 교육과정 중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간호인이 되기 위해 기초의학, 전공 간호학 등을 공부하고 실습하게 되며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학도 습득합니다. 저희는 학교 실습 이외에도 중앙보건병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실습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생도들은 공부만큼 취미활동 그리고 특별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검도, 무용, 미니밴드, 사진 등 20개의 특별활동 부서가 있으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합제라는 학교 축제, 학술제 참가, 국내의 봉사활동 등 문화와 학술활동을 통해 미래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생도들은 매 학년마다 국토순례와 해외 전사적지 탐방 그리고 안보 견학 등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생도들은 매년 유격훈련 그리고 병체험훈련을 통해 장교로서의 군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휘 통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한 야전 상황에서 간호장교의 실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재난응급 및 야전 간호훈련 그리고 항공 해양 간호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은 생도덕교 1460을 약 4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예 간호장교가 됩니다. 이 사진은 올해 임관한 간호장교 선배님들의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관생도 재학기간 중 대우입니다. 저희는 4년간의 교육, 숙식, 피복 등 일체 비용을 모두 국비로 지원받으며 매월 소정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국외 사관학교와 교류를 통한 해외 견학을 실시하고 학교 지원을 통한 해외 봉사활동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학교 소개를 마치고 생도들의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저희 국군 간호사관학교 인스타그램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관생도 명예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자가 된다. 셋,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창의와 협력으로 정의를 구현한다. 네, 멋있는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학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입시 설명에 오실 만큼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모집 요강을 대충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 사실 모르시더라도 모집 요강을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일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딱딱하게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사항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모집 요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개요입니다. 입학 자격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사관학교는 공통적으로 이제 그 군인사법에 그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확인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대군인 지원 법률에 관해서 근거하여서 복무 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복무했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무 확인서 병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서 나중에 제출하셔야 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 나이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내가 현역 대학교 3학년인데 지원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제 뭐 뽑기 싫어서 안 뽑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군간호사관학교 모집 정원은 총 90명입니다. 남자 14명, 여자 7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남자 생도 모집을 9명, 그러니까 10% 정도만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상향되어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4명을 선발하고 여학생 경우에는 7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지원율이 사실 어떨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남학생 비중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관학교에서는 여학생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남학생이 늘어나서 여학생은 기회가 없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양성평등 기조와 더불어서 이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모집 정원입니다. 전형은 저희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 전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제 인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손자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국가유공자의 자녀만 해당이 되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기회균형 전형, 또 재외국민 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모집 요강이랑 세부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일반 전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 전형은 그 안에서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선발은 학교장 추천 일반 우선으로 나뉘게 되며, 또 그 다음에 종합 선발로 나뉘게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열별로 모집 인원을 좀 보시면, 학교장 추천에서는 남녀 합쳐서 42명 정도로 선발하고 있고, 일반 우선에서는 8명, 종합 선발에서는 3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서 접수 기간은 모든 사관학교가 동일합니다. 6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료는 25,000원입니다. 다만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료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되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1차 시험을 7월 29일 국어, 영어, 수학 과목으로 해서 전국 9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 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 14일 날 10시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2차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1박 2일로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진행하다 보면 사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2박 3일이거든요. 전날부터 와서 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완화하려고 하루를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일정들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이렇게 3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교학교장 추천이나 일반 우선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관학교랑 달리 학과가 없다 보니까 사실 단일학과거든요. 간호학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형을 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서를 접수하는 게 이제
그 전형을 선택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6월 16일 날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 원서 접수할 때 나는 어떤 전형으로 해야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저는 학교장 추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종합선발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선발 선택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서 접수를 실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 호선의 전형이 지원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은 일반 호선 전형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 호선 전형에서도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은 종합선발로 넘어가서 수능 성적을 반영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학교장 추천을 받은 인원은 고교학교장 추천에 한 번, 일반 호선에 한 번, 수능에 또 한 번, 총 3번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과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접수되지 않고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특별 전형에 해당되더라도 앞서 보여드린 대로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해서 우선 선발과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를 11월 7일 날 진행하게 되고, 이 우선 선발과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능 전에 발표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수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을 응시하고 나서 성적이 발표되면 수능 성적을 반영해서 종합선발 합격자 발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12월 1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6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매년 26일 저녁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접수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늦게 한다고 더 점수가 좋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빨리빨리 실시해 주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전형료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접수 절차가 뭐 단순히 그냥 클릭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지금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접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서 UA 들어가셔도 지금 검색은 안 되는 상황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 6월 초 정도 되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절차를 다시 공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또 중요한 게 지원서뿐만 아니고 지원 동기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까지는 아닌데 지원 동기서, 왜 학교에 지원하려고 했고 뭐 어떤 활동을 했고 간단하게 묻는 이제 질문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지원 동의서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단순히 뭐 한두 줄 적는 수준이 아니고 한 500자 정도 적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지원 동의서를 작성할 때 뭐 한글 프로그램이나 메모장에 보통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스템상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페이지 안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 페이지 안에서 직접 작성하셔야 돼가지고, 꼭 그런 분들은 꼭 26일날 오후에 꼭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한글을 작성하셔서 보고 적으시는 건 되는데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되니까 그 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진 필요하니까 사진도 접수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보면 뭐 고양이 사진이나 뭐 셀카 같은 게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들은 이제 불합격 처리나 이제 탈락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 해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일단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원서 접수 시 지원한 응시 계열, 그러니까 즉 인문이냐 자연이냐 이 계열하고 1차 시험 계열하고 수능 응시 계열이 모두 일치하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자연인데 확률과 통계를 본다든지, 이제 아니면 내가 인문인데 뭐 직업탐구 영역을 본다든지 수능에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 불합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교장 추천 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원서 접수가 종료된 이후에 접수를 받을 거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공문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일선 선생님들과의 약간 소통의 오류도 좀 있고 학생들과의 소통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UA 어플라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아직 시스템 좀 구상 중에 있어서 그
정확한 절차라든지 안내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6월 초 정도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안내 사항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점은 원서 접수 기간 후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교 선생님이 이 학교장 추천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해서 가면은 알아서 해줄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국관사에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담당하시는 담임 선생님이나 뭐 학년부장 선생님이나 진로 진학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학교장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마 학교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국관사에 지원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는 절차가 또 있겠죠. 무슨 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학교장 추천 인원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절차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미리 생각을 하셔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 추천 선택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장 추천을 하는 것은 일선 선생님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맞춰서 추천을 하시면 되겠고, 수험생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안타까운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제 추천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행정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추천을 안 받았다고 당연히 인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했던 위원회 절차 서류를 보여주면서 우리 했다. 근데 저희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사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공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많이 느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장 추천이 최대 4명입니다.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인데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졸업생이 없고요. 재학생 4명으로 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안 됩니다. 저희가 재학생과 졸업생을 나눠놓은 이유는 이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이라서 반드시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인재사항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권장드릴 뿐이지 전적으로 학교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선발 과정이나 절차 혹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수험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모든사관학교 동일하게 7월 29일 토요일날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제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사실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천에 당연히 이제 고사장을 섭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가까운 고등학교 이제 부천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인천에 거주하신다면 이제 경기경영고를 이제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서 접수할 때 선택을 하고 나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을 하려면은 취소를 했다가 다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벌써 짜증이 나죠. 그래서 처음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경영고를 했는데 내가 다른 데서 보고 싶다. 취소를 했는데 다른 데가 안 되고 경남이나 경북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원서 접수할 때 좀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하셔서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보게 되고 30문항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성적 공개입니다. 1차 시험을 7월 29일날 응시하고 나서 저희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적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합격 인원은 정확한 내용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요. 모집 정원 기준 4배수 저희가 90명 뽑으니까 대략적으로 360명인데 남자 자연은 8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82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격자 인원을 내고 또 그 합격자 인원 100%에 대해서 예비 합격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가 382명까지 또 부여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1차 합격자 발표는 8월 14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 1차 시험 추가 합격자 발표는 8월 18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2차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1일부터 27일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장소는 저희 학교 안에서 보게 됩니다. 네, 2차 시험
시험 일자 신청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차 시험 일자라고 하면은 이 11일부터 27일까지 이 날짜 중에 언제 시험을 볼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금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이제 난 나중에 해야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나름 좀 치열하게 이제 신청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가 있거나 그 일정이 있으면은 이 신청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면 제가 시스템을 주로 관리하는데 보통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10시 전부터 대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시험 등록 절차입니다. 자, 1차 시험 합격자를 확인하고 나서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2차 시험 등록이 있습니다. 그 등록을 반드시 시스템상을 해주신 다음에 제출해주시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서류가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고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인사법 그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신원조사를 위해서 이제 인터넷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고요. 우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건강보험 급여 내역서라든지 뭐 특별전형 서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 기한을 잘 보셔서 이제 세 가지 모두 인터넷 등록, 우편 서류 제출, 인터넷 서류 제출을 모두 한 인원들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차 시험의 중에서 신체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신체 등위 지수, 이제 흔히 말해서 BMI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BMI를 따져서 이제 급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본인의 성별에 따라서 키 또 몸무게 이제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1, 2급은 바로 합격이고요. 4급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제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장에 따라서 체중이 많이 모자라거나 많이 이제 넘어가는 학생들은 그것에 좀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합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이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그 해당 학년도의 이런 입시 전형이라든지 그런 기류에 따라서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 2급을 나와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정말 힘들다면 3급이라도 맞춰서 다른 부분에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B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정하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창이나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본인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국간사 같은 경우에는 신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장이 작으면은 좀 바로 3급이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신장이 크거나 작거나에 대해서 이제 아예 제한 자체는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시험 당일 날 저희 국군 간호사관학교 앞에 있는 국군 대전병원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1, 2, 3급이면 합급, 4급, 5급이면 불합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재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재검을 할 수 있는데 재검을 했는데 또다시 재검이 나온다 하면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검사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갑상선이 좀 안 좋은데 지금 다 나았다. 근데 되냐? 근데 저도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개인마다 케이스들이 너무 다릅니다. 다 나았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고 다 안 나았는데 다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신체검사 당일날 군의관이 판정을 해서 그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와보시면은 그 기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뭐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이런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과별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들을 보시고 참고는 하실 수 있는데 그 기준표를 가지고 민간병원에 가서 민간 의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또 군의관이 또 판단했을 때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참고는 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신체검사 당일에 결정된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검정입니다. 체력검정 배점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일단 처음 보실 거는 오래 달리기만 불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불합격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불합격입니다. 합격 위원회 여지가 없고 바로 불합격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조금 더 넘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15등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윗몸 일으키기 8급 회표 기준 한 종목 이상 15등급 미만을 받게 되면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팔굽혀펴기를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15등급 미만은 종합심의위원회 사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남학생 경우에는 1.5kg, 여학생은 1.2kg, 윗몸 일으키기는 2분씩 각각 팔굽혀펴기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력검정 실시 요령이나 이제 가이드 영상이 입학한다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뭐 팔굽혀펴기 할 때, 윗몸 일으키기 할 때 깍지를 끼는지 뭐 십자를 그리는지 그런 요령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중 또 면접 부분입니다. 면접 참고 자료로는 원서 접수할 때 작성하셨던 지원 동기서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가 있습니다. 또 AI 면접과 인성 검사가 있는데요. AI 검사와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전에 집에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응시를 해야지 2차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해서 좀 탈락하는 경우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긴 한데 이 부분도 두 가지 반드시 실시를 해야지 이제 면접 2차 시험이 응시를 가능한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 분과로 나뉘어서 실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 개 분과는 대략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각 분과당 이제 뭐 동기, 지원 동기, 뭐 다른 영역을 나눠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부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등급별로 이제 각 편차를 나눠놨고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저희 그 검정고시라든지 특성화고, 이제 외국고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살출하는 것이 제한되어서 비교 내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세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발입니다. 자,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요. 보시면은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차 시험, 그러니까 500점 만점에 100점, 250점, 50점, 100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딱 보시면은 면접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학생부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보시다시피 100점이 크다면 크지만 사실 전체 100점으로 따지면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50%고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 내신이 안 좋아서 뭐 지금 어떻게 할까? 사실 3학년이면 이미 내신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그대로 두고 면접이라든지 다른 1차 시험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있고 52회부터 65회, 자 5점, 3점, 1점씩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전형입니다. 특별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집 요강이나 세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이 나와 있고요. 자, 종합선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선선발, 특별전형, 그리고 일반 우선에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종합선발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성적이 70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 발표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12월 19일 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추가 합격자 발표는 1차, 2차에 걸쳐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2차가 끝난 다음에도 아까 생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에 이제 퇴소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또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괴롭긴 한데 연초까지는 전화를 잘 보고 좀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수학 능력 검정,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성적 반영되는 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반영 영역 비준 수시 불합격 처리. 내가 자연계열로 1차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사회 탐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긴 한데, 자연계열에서는 이제 확률화 통계를 선택한다든지, 사회탐구를 선택한다든지, 직업탐구를 선택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한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 이제 아이나 내가 어떤 조건에 있다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지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다잡아도 되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1차 시험 합격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올 정도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지원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원을 해서, 도전을 해서 그 결과를 쟁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신 만큼 앞으로 끝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9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2차 시험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